미경은 분노 폭발했다. 20년 동안 나만 속였다는 거죠? 미안하다 하지만 성민은 내 아들이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만약 당신이 평생 함께한 배우자에게 숨겨진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당신은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수를 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로부터 시작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던 결혼,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남편의 숨겨둔 또 다른 삶이 숨어 있었죠.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배신과 눈물, 그리고 그 끝에 다가온 참혹한 진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인생의 한 조각을 나누어 주세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윤미경은 거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4의 나이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죠. 샤넬 정장과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멀리도 왔구나.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와 이렇게 살게 되다니. 미경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농사 짓는 아버지, 남의 집 일을 도와주던 어머니. 6남매 중 둘째였던 미경은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도연을 만났죠. 그때 도연은 아직 사업가가 아니었지만 미경은 그의 야망을 보았습니다. 결혼 초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반지하 신혼집,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 미경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밤늦게 장부 정리, 거래처, 접대 준비, 때로는 직접 공장에 나가기도 했죠. 손톱이 깨지고 손이 거칠어져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요.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도연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그리고 지금의 펜트하우스까지. 큰아들 준호는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딸 지연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의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부터 아이들 졸업식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미경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제야 마음 편히 살 수 있구나.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보람이 있네. 미경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반. 도연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6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 들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연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학원 일은 어때? 다행히 새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요즘 어떠세요? 지난주에도 안 계시던데. 미경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바쁘시죠. 회사 일이 많으시니까. 엄마도 너무 혼자 계시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모임도 나가세요. 요즘 엄마 목소리가 쓸쓸해 들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왜인지 허전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거였죠. 여보,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해뒀어요. 미경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고 표정도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길었네요.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미경과 눈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연이 회사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도 줄어들었죠. 도연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고 미경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갈비찜이 입에 맞나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예의상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핸드폰을 보면서 말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도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은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봤지만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들려오는 도연의 목소리가 신경 쓰였거든요.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도연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통화할 때는 늘 엄격했는데 지금은 달랐죠. 그래, 알겠어. 내일 시간 되면. 응, 걱정하지 마. 잘 처리할게. 미경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넘도록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민이는 잘 지내고 있어?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성민? 누구죠? 미경이 아는 사람 중에는 성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마치 그 아이를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공부는 힘들지 않고? 아빠가 주말에 시간 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경이 전혀 모르는 아이를요. 엄마는 어때? 요즘 몸은 괜찮고? 도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성민이라는 아이에게는 어머니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그 어머니의 안부까지 묻고 있다는 것은 전화가 끝나고 도연이 서재에서 나와 침실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침실에서 도연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보, 요즘 일이 많이 힘드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복잡한 일이 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은 여전히 핸드폰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성민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왜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옆에서 자는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니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미경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하지만 어딘가 작은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박, 핸드폰을 붙잡고 늦게까지 통화하는 습관, 그리고 오늘 들은 성민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미경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에 도연은 이미 일어나 샤워를 하고 있었죠. 어젯밤 들었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민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빠라는 호칭.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미경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죠.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요. 간단히 먹겠습니다. 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미경과 눈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고
때로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경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요.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미경은 화면을 살짝 볼 수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이 보였는데 비서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난희 씨와 성민 군이 도착했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떨어졌습니다. 난희? 성민? 어젯밤 전화에서 들었던 그 성민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난이라는 여성과 함께 있다니. 그들이 누구일까요? 도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치웠지만 미경은 이미 그 내용을 다 봤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럼 먼저 나가겠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점심은 어떻게 하세요? 미경이 물었지만 도연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먹겠어요.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도 걱정하지 마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홀로 남겨진 식탁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난희와 성민.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미경은 평소 같으면 도연이 출근한 후 친구들과 만나거나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 문자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회장님, 난희 씨와 성민 군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회장에게 누군가의 도착을 알리는 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문자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마도 어젯밤 들었던 전화 때문이겠죠. 미경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을 이렇게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미경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회사 관계자들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젯밤 들었던 도연의 다정한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외출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를 산책했죠. 펜트하우스 주변은 조용하고 깔끔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미경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난희 씨와 성민 군. 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누구일까? 그때 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준호야,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회사 일은 어때? 바쁘지? 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 바빠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요즘 어떠세요? 지난번에 연락드렸을 때도 안 받으시던데. 미경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받으니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아버지는 바쁘시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시는 것 같고, 엄마도 너무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끔은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제가 비용 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까지 아버지가 바뀐 걸 느끼고 있다니. 정말 도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미경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도연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연락이라도 왔을 텐데 오늘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 따뜻하게 데워뒀어요. 미경이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먹었어요. 피곤해서 일찍 쉬겠습니다. 도연은 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죠. 미경은 혼자 거실에 남아서 텔레비전을 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실에서 또다시 도연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미경은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고생했어. 성민이는 괜찮았지? 오늘 처음 와서 낯설었을 텐데. 역시 성민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와서라는 말. 어디에 처음 온 걸까요? 내일은 시간 내서 같이 저녁 먹자. 성민이도 좋아할 만한 곳으로.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이 누군가와 저녁 약속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성민이라는 아이와 함께요. 전화가 끝나고 침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은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도연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미경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믿고 살아온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난이와 성민. 이 두 사람이 도연과 어떤 관계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옆에서 자는 도연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의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미경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미경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거든요. 도연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신경을 쓰며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도연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면서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미경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중요한 약속? 혹시 어젯밤 전화해서 약속 잡은 그 저녁 식사일까요? 도연이 출근한 후 미경은 혼자 남은 집에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궁금증과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차라리 직접 확인해 보자.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오후 5시쯤 미경은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도연의 회사가 있는 강남구 테헤란로로 향한 것이죠. 정확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 카페에서 창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도연의 회사 건물 입구가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미경은 자신의 행동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6시쯤 되자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초조하게 입구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도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넘어서야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세련된 옷차림을 한 여성이었죠. 미경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 여성이 난이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성 옆에는 18살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성민이? 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고 때로는 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어요. 마치 가족 같아 보였습니다. 미경은 황급히 카페에서 나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미경은 레스토랑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요?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넓은 곳이라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도연과 그 여성, 그리고 학생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며 그들을 지켜봤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연이 그 학생에게 정말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권하고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고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그 여성도 자연스럽게 도연과 대화했어요.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성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도연에게 보여줬어요. 사진인 것 같았는데 도연은 그것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컸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작게나마 들렸습니다. 우리 성민이?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그 아이를 우리 성민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요즘 공부는 어때? 힘들지 않아? 도연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수학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 학생이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길거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일까? 미경은 계속 자문했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도연의 다정한 표정, 그 여성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성민이라고 불린 그 학생까지. 밤 10시가 넘어서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저녁은 어땠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식사했는데 잘 됐어요. 도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미경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와 드셨는데요?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직원들이요. 별로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도연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따지고 들 용기는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일찍 쉬세요. 피곤해 보여요. 미경은 겨우 말했습니다. 도연이 침실로 들어간 후 미경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그것도 다른 가족을 숨기면서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미경은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 하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성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니. 그것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미경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도연의 다정한 표정, 그 여성의 자연스러운 모습, 성민이의 밝은 웃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미경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연과 직접 대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성민이가 정말 도연의 아들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미경의 완벽했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경이 원했던 세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세계였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에 휩싸인 미경은 남편의 뒤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펜트하우스의 다른 한층, 문을 열자 40대 초반의 여성 이난희와 18세 아들 박성민이 편안하게 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어젯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본 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연이 다른 여성과 아이와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욱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오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좀 늦을 것 같아요. 처리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도연이 출근한 후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경은 용기를 내어 도연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외부 미팅으로 나가셨습니다. 언제 들어오시나요? 오늘은 하루 종일 외부 일정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면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회사 일로 바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미경은 다시 한번 도연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봤던 그 여성 난이가 혼자서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미경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난이의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 여성이 회사에 무슨 일로 온 걸까? 미경은 궁금했습니다. 회사 직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 걸까요? 1시간쯤 지나서 난이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난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미경도 같은 지하철을 타고 따라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었어요. 난이가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또 다른 펜트하우스 단지가 있었어요. 미경이 사는 곳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난이는 자연스럽게 그 펜트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요. 경비원과도 인사를 나누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저 여성이 저기서 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미경은 펜트하우스 입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성민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복을 입은 그 아이도 자연스럽게 같은 펜트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정말 저기서 살고 있구나. 미경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7시쯤 도연이 나타난 거예요. 도연은 꽃다발과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서는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직접 본 거예요. 경비원에게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집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도연이 두 집을 오가며 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미경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연이 정말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 도연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혼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입고 나간 정장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옷이 구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깔끔해 보였습니다. 어디서 주무셨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너무 늦어서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도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경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주무신 거예요? 회사 소파가 편하던가요?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도연이 반문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좀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다시 그 펜트하우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이난희 씨가 여기 사시나요? 네, 맞습니다. 몇 홀 찾으시는데요? 미경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난이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아들분과 함께 사시는 것 같은데 가끔 남성분도 오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누구시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미경은 당황해서 아니에요. 잘못 찾았나 봐요라고 하며 급히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난이와 성민이 정말 저기서 살고 있고 도연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직접 물어보기로요. 여보, 저한테 숨기시는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죠?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난이라는 분을 아세요? 미경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으셨어요? 역시 아시는군요. 그분이 누구예요? 미경이 다그쳤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회사 관련된 사람이에요. 회사 관련된 사람이 왜 성민이라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죠? 미경은 알고 있는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직접 봤어요. 당신이 그들과 함께 저녁 먹는 것도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다 봤다고요.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도연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대체 뭘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난이와 20년 전부터 함께했어요. 그리고 성민이는 내 아들이에요. 도연이 힘겹게 고백했습니다. 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그럼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도연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미경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도연의 고백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성민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어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내일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오세요. 아버지도 함께요. 미경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연아, 내일은 좀.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꼭 오세요. 오빠도 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가 내일 오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건가요? 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미경과 도연은 지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준호도 이미 와 있었어요. 가족 모임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엄마 앉으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미경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미경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준호와 지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 네.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이난이라는 여자와 그리고 성민이라는 아들이 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부터 함께해온 사이야. 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준호야, 아버지 말이 사실이야. 미경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확인했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가족은 가짜였던 거예요? 아니야, 지연아. 너희는 내 소중한 자식들이야. 도연이 말했지만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준호가 분노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거잖아요. 지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의 집 현관벨이 울렸어요. 지연이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난이와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 회장님 계신가요? 난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당신이 누구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난희입니다. 회장님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난이는 태연했습니다. 성민이도 옆에 서서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을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민이를 바라봤어요. 저희가 들어가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난이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형님, 진정하세요. 난이가 미경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욱 화가 났어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난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20년 동안 참고 살았거든요. 참고 살았다고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난이가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성민이도 회장님의 아들이니까 상속권을 주장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속권까지 주장한다고요? 준호가 분노했습니다. 뭐라고요? 상속권? 당연하죠. 성민이도 아버지의 친아들인데 왜 상속을 못 받아요? 난이는 당당했습니다.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돼야 해요? 준호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아버지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성민이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준호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성민이도 우리 가족인 셈이고, 미경은 큰아들까지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절망적이었어요. 준호야,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회사 일도 있고 재산 문제도 복잡해질 텐데. 미경은 큰아들의 말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준호도 재산 때문에 아버지 편을 드는 건가요? 지엄마는 엄마 편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미경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 큰아들의 배신, 그리고 난이의 당당한 태도까지. 내가 평생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미경은 절규했습니다. 그날의 가족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만 더 복잡해졌어요. 미경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후 미경은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난이의 당당한 태도와 준호의 배신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미경도 침실 대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속이 메스꺼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본가에 내려가겠어요. 언제 돌아올 건데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경이 짐을 싸고 있을 때 딸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연아, 엄마는 잠시 시골에 내려가 있을게. 너라도 엄마 편에 서줘서 고마워. 엄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오빠도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미경은 준호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아버지 편을 든다니 이런 아들을 키운 자신이 한심했어요. 미경이 향한 곳은 전라도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비어있던 단독주택이 그곳에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돌아온 시골집은 쓸쓸해 보였지만 서울의 답답함보다는 나았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어머니가 심으신 감나무가 그대로 있었어요. 미경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엄마, 딸이 이렇게 됐어요. 미경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참고 버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미경은 혼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어머니 산소에도 다녀왔어요. 조용한 시골에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도연이 나타난 거예요. 운전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미경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집으로 돌아가요.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도연은 미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해봐요. 용서요?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용서해 달라고요? 난이와의 일은 처음에는 실수였어요. 하지만 성민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책임을 져야 했고, 책임이요? 그럼 나와 우리 아이들한테는 책임이 없었나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었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경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어요. 미경이 너희 남편 말인데 몇 년 전부터 이 동네에도 땅을 사놨더라고. 네, 땅을 샀다고요? 응, 마을 입구 좋은 자리에 큰 땅을 샀어. 그때 젊은 여자하고 같이 왔더라고. 나이가 40 정도 되는 여자였는데 꽤 예뻤어.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난이와 함께 이곳에까지 와서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언제쯤 일이에요?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 3년 전쯤? 그때 그 여자가 임신한 것 같더라고. 배가 꽤 불러 있었거든. 임신? 미경은 더욱 놀랐습니다. 설마 난이가 또 다른 아이를 가졌던 건가요? 그 땅에 뭔가 지으려고 했나 봐. 설계도 같은 것도 들고 왔더라고. 이장님이 덧붙였습니다. 미경은 급히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도연은 마을 여관에 머물고 있었어요. 당신, 난이가 또 임신했었어요? 미경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역시 사실이군요. 또 다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땅을 산 거고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힘겹게 고백했어요. 유산했어요. 3년 전에. 유산이요? 난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당신한테 들킬까봐 걱정도 많았고 나이도 있다 보니 미경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곳에 땅을 산 거예요? 난이랑 같이 살려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지만 아이를 잃고 나서는 나니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럼 나는 버리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복잡했어요. 두 가정 모두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배신이 얼마나 깊고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미래까지 계획했다니. 그날 밤 미경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바보였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착각하고 살았네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며칠 후 미경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강남의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미경이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오래되셨고 재산 분할 문제도 복잡할 텐데 상관없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든 걸 정확히 받아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미경의 의지가 확고한 걸 보고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분의 외도와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중요한데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미경은 그동안 몰래 찍어둔 사진들과 나니의 주소, 성민이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심지어 도연이 다른 펜트하우스에 출입하는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할 것 같고요. 변호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나니를 마주친 거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나니가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신도 여기 왜 왔어요? 저도 변호사와 상담하러 왔어요. 성민이의 상속권과 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요. 미경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남의 남편을 빼앗고도 모자라서 상속권까지. 형님, 저도 2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숨어서 눈치 보며 살았다고요. 이제는 성민이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줄 거예요. 권리요?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민이도 회장님의 친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요.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보여드릴게요. 난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두 여자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미경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이었어요. 내 인생은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야. 이제는 내 목소리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미경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새로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경과 나니 그리고 도연까지 얽힌 복잡한 소송이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기업 회장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연일 화제가 되었고 댓글들도 수백 개씩 달렸어요. 미경은 서울 시내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는 나오고 그동안 모아둔 개인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미경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렇게 좁은 곳에서 혼자 지내시면 어떡해요? 차라리 제 집으로 오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미경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화해하고 싶다고 하세요. 매일 술만 드시고 계시던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이미 늦었어. 엄마는 결심했어.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때 준호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혼 소송 그만두세요.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언론에서도 난리예요.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와서 곤란하다고 하고. 미경은 실망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회사 걱정밖에 안 하는구나. 엄마의 마음은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 현실을 보세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망가져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수 있어요. 성민이도 이제 우리 가족인 셈이니까 좀 더 포용력을 보여주시면. 가족이라고? 그 아이가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너는 20년 동안 속아온 엄마 마음을 알아? 미경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계세요. 아버지도 잘못했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모두가 피해를 봐요. 성민이도 불쌍하고. 미경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 엄마, 나가라고 했어.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나가고 나서 지연이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끝까지 엄마 편에 설게요. 다음 날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증인석에 섰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피고인 박도연, 이난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힘들어하며 대답했습니다. 20년 전부터 함께해온 사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입니까? 2004년. 성민이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고인 부인에게는 이 사실을 완전히 숨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민 군이 피고인의 친아들이라는 것도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DNA 검사도 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경은 담담하게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니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난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년 동안 성민이의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양육비도 지원했고 교육비도 모두 댔습니다. 또한 이난희 씨도 회장님의 사업에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고인 부인을 속인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미경의 변호사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민이 법정에 나타난 거예요. 교복을 입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가 허가하자 성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목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머님을 아프게 한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어머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희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눈치 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어머님도 너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저 때문에. 성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상속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솔직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진짜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18살 아이의 진솔한 마음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방청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난이가 당황했습니다. 성민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 이제 그만해요. 어머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희가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돼요. 성민이 엄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죄가 없었어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미경은 성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성민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어른스럽기까지 하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저만 없었다면. 아니야, 성민아. 너는 전혀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너는 그냥 태어난 것뿐이잖아. 성민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어머님 같은 분이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정말 따뜻하세요. 미경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미경을 찾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아닌 작은 원룸으로 말이에요.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20년이에요, 20년. 나는 두 가정을 다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 지키려고요? 저를 속이면서 지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여보, 아니, 미경 씨. 도연이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당신에게 드릴게요. 회사도, 재산도, 펜트하우스도 모두. 그러니까 용서해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40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그 믿음을 깨뜨린 게 문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미경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당신만 보면 화가 나요. 그때 미경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도연과 난이 그리고 성민이까지 모두 불러서 마지막 대화를 하기로 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네 사람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필요한 자리였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 도현, 난이, 그리고 성민이. 이상하게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분위기가 차분했어요. 아마도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미경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혼은 하겠어요. 하지만 성민이는 미워하지 않을게요. 난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왜 갑자기? 성민아, 너는 잘못이 없어. 이 모든 건 어른들이 만든 문제야. 너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뿐이고 그것 자체로 소중한 존재야.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이 세상에 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아이야. 미경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난이와는 정리하고
우리 다시. 미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제가 바뀌었거든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40년 동안 당신 그림자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윤미경으로 살고 싶다고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평온해 보였어요. 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사과드릴게요. 회장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상처를 드려서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20년 동안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한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그만두려고 여러 번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민이 때문에. 그건 핑계예요. 정직하게 말해봐요. 난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회장님을. 그리고 포기하기 싫었어요. 미경은 그 솔직함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거짓말보다는 나았거든요. 알겠어요.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봐요. 그때 성민이가 일어나서 미경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앞으로 바르게 살겠어요. 아버지처럼 거짓말하면서 살지 않을게요. 미경이 성민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성민아.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 후회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은 상처 주지 않겠죠. 미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이 끝나고 미경은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복잡한 거리였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미경에게 유리하게 끝났어요. 법원은 도연의 외도와 기만 행위를 인정해서 미경에게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모든 재산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를 위한 몫도 남겨뒀어요. 그 아이도 도연의 아들이니까 최소한의 권리는 인정해주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결정을 하세요? 준호야, 성민이도 너희 아버지 아들이야.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엄마가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야, 준호야.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해. 지연은 엄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엄마가 오르세요. 성민이도 불쌍해요. 미경은 도연이 살던 펜트하우스 대신 아담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조용하고 좋았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미경은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펜트하우스에서 보던 화려한 야경과는 다르지만 이곳의 풍경도 나름대로 아름다웠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미경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경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았어요. 도연과 결혼한 후로는 만나지 못했던 진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성민이가 미경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민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성민아, 어쩐 일이야? 들어와. 대학 합격했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미경은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해.
어느 대학이야? 서울대 법학과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정의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열심히 해. 성민이가 선물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 드릴게요. 작은 화분이었어요.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성민아. 이쁘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미국으로 이민 간대요.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경은 놀랐습니다. 그래, 너도 같이 가? 아니요. 저는 여기서 대학 다닐 거예요. 아버지랑도 가끔 만날 거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술도 끊으시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미경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하지는 않았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성민이가 돌아간 후 미경은 받은 화분을 발코니에 놨습니다. 작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도 이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원봉사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취미 생활도 풍성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누구랑? 피아노 학원에 다니던 학생의 아빠예요. 좋은 분이세요. 미경은 딸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습니다. 축하해, 지연아.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엄마도 새로운 만남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미경은 웃었습니다. 글쎄, 혼자도 괜찮은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결국 도연은 법적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준호가 뒤를 이어받았지만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됐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끝났지만 미경의 삶에는 새로운 자유와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본가의 작은 집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었어. 이제는 내 삶을 내 목소리로 채워갈 거야. 미경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거든요. 미경은 매일 아침 발코니의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민이가 준 그 작은 꽃은 이제 더 크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꼭 자신의 인생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내 용서와 상처 사이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끝내 지켜내지 못한 사랑, 그러나 잃지 않은 건 다시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불빛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